자, 37번. 자, 37번도 마찬가지로 먼저 박스글을 먼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박스글을 여러분은 같이 해석해 보시면 거울과 다른 부드럽고 빛나는 표면이 빛에 반사가 되는데, 자, 우리는 광선이 우리의 눈에 망막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으로부터 반사를 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읽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읽으시면 알겠지만,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 아, 그러면 C에는 뭐예요? 그러한 이미지, 서치 이미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B에는 지금 이미지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먼저 C, 박스글 다음에 우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박스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C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고요. 다음에 10번의 마지막 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쵸? 다음에 A번 보시게 되면은 당신의 친구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는다. 보내니까 받겠죠. 그래서 C하고 A는 서로 간에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또 B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 당신이 거울에서 보았을 때 똑바로 보여지는 메시지를 적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A번은 바로 뭐가 나옵니까? 당신이 쓰고 있는 동안에 반사된 이미지를 한번 주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B하고 그 다음에 A 순으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봤을 때 C가 먼저기 때문에 C, B, A로 연결돼서 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7번은 어려운 문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8번. 자, 38번과 39번은 지금 문장 넣기, 문장 삽입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먼저 푸는 요령은 박스글을 먼저 해석을 하는데 이 박스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글 앞이나 혹은 박스글 뒤에 뭐가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개 답은 마찬가지로 3, 4, 2, 5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스글을 먼저 해석해 볼까요? 자,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 일어날 수 있는 그 횟수가 적을 때, 다음에 it who가 나왔죠. 강조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circle, 이때는 뭐예요? 집단이죠. 누군가가 집단을 떠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소유자다. 그 소유자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뒤를 봐야 되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다음에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 나와야 됩니까? 누군가가 집단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왜 떠나게 하느냐? 혹은 어떻게 해서 떠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뒤를 보시게 되면 자, 그녀는 그들의 머리를 그녀의 어떠한 그 나뭇가지로 때리거나 혹은 높은 고음의 어떠한 그 목소리로 그들에게 울부짖겠죠. 그쵸? 뭐 할 때까지? 그들이 다음에 그녀 혼자 남을 때까지. 아,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게 되겠죠. 그쵸? 다음에 4번 뒤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서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소유자들은 음식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찾았을 때 봤을 때 3번과 4번이 이렇게 나왔는데 3번과 4번이 나왔는데
자, 3번은 지금 여러분들 금방 얘기 나온 것처럼 그녀가 혼자 남을 때까지 그녀의 나뭇가지로 그들을 이렇게 때리거나 혹은 높은 고음의 목소리로 그들에게 짖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4번은 그들의 서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소유자가 음식의 흐름을 통제한다.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분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자가 다음에 누군가가 그 집단으로부터 떠나도록 노력시킨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는 것은 바로 3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번도 아주 어려운 문제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9번. 자, 그러나 우리는 성의 역할과 경계가 이전의 세대만큼 strict, 엄격하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엄격하지 않은 그런 어떠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글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이전의 어떠한 그 세대보다는 성의 역할이 엄격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면 뒤보다는 바로 앞에는 바로 뭡니까? 반대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전의 세대에서는 성의 역할과 경계가 엄격했다라는 것과 관계 있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번 앞 혹은 3번 앞 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3번 앞쪽 보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사회의 과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 사회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을 돌보도록 권장받고 그리고 남성들은 경쟁적인 어떠한 노동 환경에서 성경하도록 다음에 부추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 그러니까 남성이 하는 역할과 여성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 따로 권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에 4번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 어떠한 그 단언, 다음에 그리고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어떠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그 변화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박스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쵸? 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0번은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요약 문제죠. 그쵸? 그래서 요약 문제는 여러분들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쉽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먼저 박스글은 먼저 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글을 해석해서 한번 A와 B를 한번 집어넣어서 답이 형성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A와 B의 보기를 보시고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A를 쭉 보시게 되면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올바르지 않게 B 본목에 있으면 유사성, 균형 차이, 다음에 그리고 연결, 대조 이렇게 나오죠. 한번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다음에 대디아는 믿어진다. 음악에서 표현되는 어떤 감정이 자, A에서 배워진 어떠한 연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은 즉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은 음악과 감정 사이에 이것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문장 뒤쪽부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문화적으로 익숙지 않은 음악을 표현하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적으로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됩니까? 답은 1번과 2번에서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A번은 문화적으로 배워지는 학습된 연관성을 통해서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은 이해되고
다음에 그리고 음악과 감정 사이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음악과 감정 사이가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for example 앞문장이 제가 일단 주제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음악과 감정 사이의 그 관계는 다음에 resemblance 이 단어가 바로 뭐예요?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유사성 중에 하나다. 그러면 B번은 유사성, B번은 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1번이 답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유령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휘가 부족하게 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어휘 공부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1번부터 시작해서 45번은 작문 문제가 되겠죠. 작문 문제는 총 5문제가 형성이 되는데 5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4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자, 41번은 여러분들 영어 제목 찾는 문제고요. 42번은 바로 뭡니까? 어휘 문제죠. 그래서 42번은 틀리셔도 41번은 꼭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문에서 여러분들 주제문을 어떻게 찾느냐 아마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출제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42번을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41번은 여러분들 답을 찾기 쉽게 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자, 지금 문단이 총 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즉 4줄에서 대개 바로 주제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읽으시고 나시면 대개 주제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쭉 읽으시게 되는데 정말 모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키워드를 먼저 찾으시게 됩니다. 키워드는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잠이 되겠죠. 다음에 또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또 어디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 잠에 관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참, 2번 참, 3번 참 안 나오고요. 4번 참, 5번 참. 아, 그러면 결국 잠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습니까? 예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주제문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이 우리 해석해 보게 되면은 자, 온도가 잠에 미치는 영향을 믿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일부 관련된 실험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잠과 온도와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더 나은 잠을 위해서 자, 차갑게 하는 것을 유지해라. 시원함을 유지해라. 다음에 1번 보시게 되면은 잠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징후, 징조.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잠의 자세, 나쁜 잠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다음에 4번 됐고요. 5번은요. 다음에 질적인 잠에 대한 어떠한 비결. 다음에 깨끗한 이부자리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분명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과 온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에 42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반대말이 형성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1번, 다음에 surprise, B번 low, 다음에 C번 apposite, D번 raise, 올라가다 상승하다 뜻이겠죠. 다음에 2번 faster.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번을 빼고 B번, C번, D번, 2번이 전부 다 답일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4개 중에서 그냥 하나를 찍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어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반대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가장 쉬운 것을 자꾸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D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들은 뭐 하라고 충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현재의 온도 조절 장치를 다음에 3도에서 5도까지 올려라. 근데 아까 답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내리는 게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문 43번, 44번, 45번을 푸셔야 되는데 43번은 지금 뭡니까? 글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먼저 A번을 먼저 해석하시고요.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A번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B를 제외하고 C하고 D에서 A번 다음에 올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결론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승전결이기 때문에 결론을 찾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번이 만약 A번 다음에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B번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D번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조용해서 여러분들 결론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43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45번은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에 자, 44번을 마지막으로 푸셔야 되는데 43번의 순서에 따라서 44번, 즉 자, 지칭 문제, 대상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43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자, 작은 마을에 한 상인이 자,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그 소년들은 그쵸.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게를 물려받았대요. 다음에 자, 모든 것이 잘 됐죠. 자, 즉 2달러 지폐가 사라지는 그날 때까지 형제 중에 한 명이 카운터에 지폐를 남겨두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나갔죠. 그가 돌아왔을 때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형한테 물었죠. 아, 동생이 되겠죠. 얘는 동생. 자, 카운터에 있는 20달러를 보았니? 물었으니까 뭐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거 찾아야겠죠, 형이요. 자, 그러면 B번을 빼고요. 그의 형이 다음에 그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 다음에 D번은 그 손님이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일단은 C가 먼저 와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B번의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그리고 D번의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론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B번 보시게 되면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이때 스테이트 주가 되겠죠. 주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그 가게를 다음에 stop by 방문했다 들렸다. 자, 다음에 마지막 줄.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갚으러 돌아와야만 했어요. 다음에 D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손님이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마지막 문장. 자, 그들을 갈라놓았던 분노의 벽이 사라졌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대개 보시면 되면, D번이 더 결론에 해당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C, B, D로 연결되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45번 윗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 보시게 되면 쌍둥이 형제는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다. 근데 아까 제가 분명 뭐라 했어요? 그들을 갈라놓았던 분노의 벽이 결국은 사라졌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A부터 2중 가리키는 대상, 즉 지칭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칭 문제는 43번의 글의 순서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A번은 뭐라 그랬죠? 자, 그렇죠. 동생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C번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어린 남자, 아까 분명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그의 형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나왔죠. 근데 그 어린 남자가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C번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을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자, B번도 보게 되게 되면은 자, 그 동생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쵸? 다음에 그쵸? 동생에게 질문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동생이 당연히 뭡니까? 대답을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B번도 마찬가지로 누가 되겠습니까? 동생이 되겠죠. 그쵸? 다음에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당신은 상점 안에 있는 그 남자에게 동일한 얘기를 말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나왔죠. 손님한테. 그쵸? 그러니까 손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생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2번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쵸? 바로 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31번부터 시작해서 45번까지 풀었는데 많이 어렵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그 유형마다 푸는 방법에 의해서 적절히 풀게 되게 되면은 절반 이상은 꼭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은 자, 43번부터 45번까지는 5번이 거의 대부분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풀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다게 되면, 당하지 마시고, 5번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것도,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8번부터 30번까지 만약 문제가 쉽다고 한다면 대개 31번부터 40번까지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18번부터 30번까지 푸는데 왜 이렇게 쉽지? 라고 느꼈을 경우에는 뒷부분이 좀 어렵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특히 주제문이라든가 제목 찾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약간 쉽게 출제가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월달 모의고사도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9월달 모의고사에서는 꼭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빠 곰쌤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